아줌마, 잡상인 출입 금지예요. 한마디 조롱 섞인 말에서 비롯된 충격적인 사건. 멀리서 아들을 보러 면회 온 어머니를 맞이한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차디찬 멸시와 깊디 깊은 모멸감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요? 평범한 차림새 뒤에 숨어 있는 그녀의 충격적인 정체를 말이죠. 거만한 중대장은 자신이 지금 누구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전화 한 통으로 부대가 쑥대밭이 되고 그들은 참혹한 몰락을 맞게 됩니다. 권선징악의 그 짜릿한 그 순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초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스며드는 오후, 윤정이는 침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이 바라보는 그녀는 군대 간 아들이 몹시도 그립습니다. 30년 가까이 조국에 대한 신념 하나로 최초 투스타 사단장까지 오른 전설적인 여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계급장과 권위를 벗어던지고 그냥 엄마가 됩니다. 우리 태훈이 잘 지내고 있을까? 화장대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세워둔 태훈이의 입대 전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20살 청년의 해맑은 미소가 어머니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벌써 8개월이 흘렀건만 어제 집을 나선 것 같은데 말이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 사놓고 입지 않았던 회색 가디건을 꺼냈습니다. 보풀이 일어난 소매와 색바랜 단추들이 그녀의 평범한 일상을 말해주는 듯 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정말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50대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오늘은 더없이 소중했어요. 윤정의 소장도 투스타를 단 최초의 여성 사단장도 아닌 그저 아들이 그리운 평범한 어머니일 수 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젯밤부터 준비해둔 태훈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냉장고 안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김치찜,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태훈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 표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콩나물 무침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도시락통에 담으며 윤정이의 입가에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8년 전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던 그날이 생생했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결심했었죠. 이 아이만큼은 정말 잘 키우겠다고. 그래서 군대에서는 태훈이 엄마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아들이 혹시 특혜를 받게 될까 우려했죠. 부대 동기들에게는 아예 김밥집 아들로 말했다 하더라고요. 때로는 이런 자신이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싶어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아들이 제 힘으로 당당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경쾌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신나는 멜로디에 맞춰 핸들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운전하는 윤정이의 마음은 20살 처녀 때처럼 설렜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봄 풍경도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특전사 부대 정문.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들 만날 생각에 이렇게 설레는 자신이 우스웠어요. 위병소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지기 상병이 윤정이를 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줌마, 잡상인 출입 금지예요. 귀를 의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면회 왔는데요. 면회요? 그럼 복장부터 제대로 하고 오시죠. 여기가 뭐 동네 시장인 줄 아세요? 상병의 말투는 건방지기 짝이 없었어요. 윤정이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더니 비웃듯 킬킬거렸거든요. 옆에 서 있던 다른 병사도 거들었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오시면 아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생각 없는 부모들이 문제야.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윤정이의 귀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30년 가까이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식어갔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아들 군부대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죄송해요. 몰라서 다음부터 주의할게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면회 수속을 마치고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몇 명의 가족들이 이미 와서 옹기종기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가슴 뛰는 마음으로 태훈이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누군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훈 어머니 맞죠? 뒤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대장이 거드름을 피우며 서 있었어요. 명찰에는 박상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권위주의가 철철 넘쳤어요. 네, 맞습니다.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박상훈의 표정은 영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박상훈은 윤정이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자주 오시면 아들 군생활만 더 힘들어져요. 아세요. 말투부터가 완전히 명령조였어요. 마치 신참 병사에게 호통치듯 거드름을 피우더군요. 저건 뭡니까? 무슨 이삿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조금이요? 이게 조금이에요? 박상훈이 낄낄거리며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구멍이 메어왔지만 이를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때 면회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태훈이 들어왔어요. 어머니를 발견한 태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활짝 번졌습니다. 어머니, 달려와 안으려는 태훈을 박상훈이 차갑게 제지했어요. 야, 김태훈, 예의도 모르냐? 중대장이 말하고 있는데 어딜 함부로 끼어들어? 태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중대장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죠. 24살 청년의 얼굴이 사과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중대장님, 저희 어머니는 태훈이 뭔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상훈은 손사래를 치며 막았습니다. 됐고, 내 어머니한테 똑똑히 말해둬라. 다음부터는 군대 예절 좀 지키시라고. 여기가 뭐 동네 마트인 줄 아시나 봐. 박상훈은 낄낄거리며 윤정이에게 조롱 섞인 시선을 쏘아댔어요. 김밥집 운영하시는 분이 뭘 아시겠냐만 여긴 규율과 질서가 엄격한 군부대예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더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태훈아, 엄마가 다음에 다시 올게. 그때는 좀 더 길게 이야기하자.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가는 이미 분노로 벌겋게 물들어 있었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흘린 눈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태우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을 뿐이었죠. 박상훈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윤정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면회실을 나서는 윤정이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올 때의 설렘과 기쁨은 온데간데였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깊은 슬픔만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윤정이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동그란 자국을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30년 가까이 이 나라를 지키며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차에 올라탄 윤정이는 한참 동안 운전대를 꽉 붙잡고 오열했어요. 박상훈의 오만한 얼굴과 아들의 겁먹은 표정이 번갈아 떠오르며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거든요.
한수야, 나 좀 일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겪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위병소에서 당한 모욕부터 면회실에서 박상훈에게 들었던 모진 말들까지, 그리고 아들이 얼마나 위축되어 보였는지도 말이에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김한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일개 중대장이 감히 대한민국 소장, 그것도 내 절친한 친구한테 그런 개소리를 짓거렸다고? 한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야. 당장 그놈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 이름이 뭔지 정확히 말해. 내가 직접 처리하겠어. 김한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윤정이는 그런 김한수를 진정시키며 조용히 말했어요. 한수야, 잠깐만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그놈 개인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이 아니야. 그럼 뭘 원해? 물론 그놈의 행동은 천인공노할 일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해. 어쩌면 이건 박상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군 전체에 만연한 잘못된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 김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내 말이 맞아, 정이야.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더 큰 그림을 봐야겠지. 야, 태훈아, 너 괜찮냐? 면회 어땠어?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우리 어머니가 모욕당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뭐, 누가? 박상훈 중대장이? 응, 김밥집 한다고 완전히 무시하더라. 어머니가 준비해온 음식을 쓰레기라고. 말을 마치지 못하고 태훈이 흐느꼈어요. 24살 청년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이병길이 주먹을 불끈 쥐며 분개했습니다. 그 개새끼가 부모님 면회 오신 걸 갖고 무슨 소리야? 이건 정말 못 참겠다. 하지만 어쩌겠어. 참아야지. 태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절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날 밤 태훈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뒤척 뒤척였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받은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아른아른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상훈이 태훈을 불러 세웠습니다. 김태훈, 어제 내 어머니 참 가관이더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낄낄거렸어요. 중대장님, 김밥집이면 김밥이나 잘 싸라고 해. 군대까지 와서 폼 잡지 말고. 태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알면 됐다. 근데 말이야, 내가 왜 특전사 왔는지 이제 알겠더라. 어머니가 젖골인데 아들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 피는 못 속이나 봐. 이 말에 태훈의 인내심이 완전히 한계에 달했습니다. 중대장님, 그 말씀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뭐, 너무해? 김태훈, 너 지금 중대장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끼가 정말 내가 뭔데 나한테 훈수를 놔? 박상훈이 고함을 지르자 주변 병사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태훈은 굴욕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죄송하면 됐어. 앞으로 조심하라고. 그날부터 박상훈의 태훈에 대한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태훈, 너 오늘부터 매일 야간 경계 서. 김태훈, 화장실 청소 내가 전담해. 하루도 빠짐없이 온갖 힘든 일들이 태훈에게만 집중됐어요. 동기들이 보다 못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후임병 강민수가 선임병 최진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태훈이 목격했습니다. 야, 강민수야, 이리 와봐. 최진호가 부르자 강민수가 벌벌 떨며 다가갔어요. 너 어제 내 말 제대로 안 들었지? 아,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짝! 최진호의 손바닥이 강민수의 뺨을 갈겼어요. 소리가 생활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태훈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최진호 병장, 그만하세요. 김태훈이 끼어드네. 너도 맞고 싶냐? 후임병 구타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소동이 일어났지만 태훈이 강민수를 지켜냈어요. 강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 하지만 이 일이 고스란히 박상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태훈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악랄해졌어요. 위험한 훈련에 일부러 투입시키고 야간 경계 근무를 연달아 세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태훈은 부대 내 다른 부조리들도 목격하게 됐어요. 박상훈이 병사들을 착취하고 면회객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건 정말 못 봐주겠다. 태훈은 동기들과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박상훈의 비리와 부조리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박상훈도 태훈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는 면회 이후 밤마다 잠 못 이뤘어요. 그러던 중 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훈아, 어떻게 지내니? 지난번에 미안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머니가 왜 미안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부대 일로 상의할 게 있어요. 윤정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부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제가 직접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태훈아,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마라. 내가 할게. 어머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옳지 못한 일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어머니가 평소에 가르쳐 주신 대로요. 태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윤정이는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앞섰거든요. 알겠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는 마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윤정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 후 김한수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희야, 태훈이 부대 상황을 조사해 봤는데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 박상훈이라는 중대장이 부대를 완전히 농단하고 있어. 윤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태훈이는? 특히 태훈이를 집중적으로 표적 삼아 괴롭히고 있다는 증언이 여러 건 나왔어. 위험한 훈련에 계속 투입시키고 다른 병사들한테 태훈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협박까지 했대. 뭐라고? 윤정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식내가 당장 감찰을 시작할까? 잠깐, 한수야. 성급하게 움직이면 태훈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일단 조용히 증거를 더 수집해줘. 알겠어. 조심스럽게 진행할게. 그 무렵 박상훈은 태훈의 움직임을 완전히 눈치챘습니다. 부하 최진호를 불러 세웠어요. 최진호, 김태훈 놈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감시해. 며칠 후 최진호가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중대장님, 김태훈이 다른 병사들이랑 중대장님 얘기하는 걸 들켰습니다. 증거가 어쩌고 신고가 어쩌고 그리고 녹음기 같은 것도 봤어요. 박상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이 새끼가 정말 나를 엿먹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날 밤 박상훈은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김태훈을 아예 제거해 버려야겠어. 영영 입을 못 열도록. 다음 날 박상훈이 태훈을 불렀습니다. 김태훈, 오늘 밤 야간 전술 훈련 있다. 네, 너 선두로 서서 특별 정찰 임무 수행해.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거야. 태훈은 뭔가 섬뜩한 예감이 들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선임들이 하는 중요한 임무를 왜 자신에게 맡기는지 의문이었거든요. 중대장님, 제가 해도 될까요? 왜? 못해? 그럼 다른 놈 시킬까?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날 밤 캄캄한 산속에서 야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솔솔 불어왔고 숲속 어디선가 올빼미 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려 퍼졌어요. 태훈은 선두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 속을 가르며 앞길을 겨우 비췄어요. 발밑에 낙엽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밟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밑이 푹 꺼지더니 깊은 구덩이로 떨어졌어요. 으악! 태훈의 비명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쩌릿쩌릿 몰려왔어요. 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상훈이 미리 다른 병사들에게 일정 시간 후에 찾으라고 지시해 둔 거였거든요. 태우는 구덩이 바닥에서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지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엄마, 미안해.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면회 때 상처받았던 그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다른 병사들이 태훈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다. 빨리 들것 가져와. 태훈아, 괜찮아? 의식 있어? 태훈은 거의 의식을 잃은 채로 의무대로 실려갔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캄캄한 밤을 가르며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긴급 연락을 받은 윤정이는 즉시 부대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엔 평상복이 아니라 정식 군복을 입고 말이죠. 차 안에서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부대 정문에 검은 승용차가 멈추자 헌병들이 일제히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경내, 차에서 내린 윤정희의 어깨에는 2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투스타 소장 계급장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오셨습니다. 부대장이 급히 달려와 격려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정희 소장님, 어떻게 이런 밤중에 내 아들이 다쳤다고 들었는데? 부대장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아드님이요? 김태훈 병장이 내 아들이야. 순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그동안 김밥집 아들이라며 무시당했던 태훈의 어머니가 투스타 사단장이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어떡해. 그럼 지난번에 면회 오신 분이 지금 당장 안내해. 윤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30년 군 생활의 위엄과 권위가 깔려 있었어요. 의무대에 도착한 윤정희는 침대에 누워있는 태훈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훈아, 괜찮니?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걱정되어서 왔지. 많이 아프니? 태훈의 다리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얼굴 곳곳에 멍자국이 시퍼렇게 들어 있었어요. 입술도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병길이 숨을 헐떡헐떡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사단장님, 누구니? 태훈이 동기 이병길입니다. 긴급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병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꺼냈어요. 박상훈이 태훈을 괴롭힌 일들, 다른 병사들을 착취한 사실들, 그리고 어젯밤 사고가 우연이 아닐 가능성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명백한 조작 사고입니다. 평소 그 지역은 위험하다고 출입금지 구역이었는데 어제만 갑자기 훈련 코스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이병길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김태훈을 아예 제거해 버려야겠어. 영영 입을 못 열도록. 박상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윤정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분노가 활활 치밀어 올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박상훈 데려와. 잠시 후 박상훈이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의무대에 들어왔어요. 윤정희의 계급장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단장님, 박상훈 중대장. 윤정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느껴본 적 없는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한 짓이 이거냐? 박상훈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군인이 부모를 모욕하고 부하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게 몰라서 한 일이야? 윤정희의 목소리가 의무대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이 녹음을 들어봐.
박상훈의 목소리가 녹음기를 통해 의무대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한 번만 감찰부와 헌병대에 연락해서 당장 체포해. 사단장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순간 헌병들이 우르르 들어와 박상훈을 연행했습니다. 안 돼요. 사단장님, 정말 몰랐다고요. 박상훈의 절규가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윤정이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부대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투스타 사단장의 아들이 일개 중대장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 위험까지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방부 차원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며칠 후 박상훈은 군법회의에서 파면되고 군 교도소에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대농단, 병사 괴롭힘, 살인 미수, 금품 갈취 등 여러 죄목이었죠. 함께 비리에 연루된 다른 간부들도 줄줄이 체포됐어요. 태운이 회복되어 다시 부대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병사들이 태운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태운이 형, 정말 대단해요. 어머니가 소장님이셨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앞으로 저희도 형처럼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강민수가 달려와 태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 정말 고마워요. 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맞았을 거예요. 태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고 싶어요.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마음을 가진 군인으로요. 윤정이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태훈이가 가장 자랑스럽다. 특혜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엄마가 미안했다. 부대는 새로운 지휘체계 아래 완전히 달라졌고 태우는 동기들과 후임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은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부당함에 맞서는 정의감,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 이 모든 게 만들어낸 신분 역전의 짜릿한 순간이었죠. 세상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대한 힘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어요.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나 소중한 존재니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만함의 끝은 언제나 몰락이었어요. 반대로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지만 결국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태훈이처럼 용기 있게 맞서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네 만담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